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52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아, 주시은 아나운서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같은 영민으로서 현영민 감독의 그 충격을 함께 느꼈습니다. 그럴 수 있. 지난번에 한번 주시은 아나운서가 경기했다 그래서 어땠냐고 그랬더니 웃었잖아요. 웃으면 의미를 알겠어요. 실소였군요, 실소. 예능에서 감독님이 그렇게 화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때는 화난 뭐 표정이 네. 너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고 좀 약간 웃으면 안 되는데 웃기죠. 네, 웃었어요. 재밌었어요. 재밌게 보셨으면 네. 다행이죠. 예능이니까요. 예능으로 예능입니다. 봐야죠. 네, 예능이에요. 자, 그러면 지난주 축덕 토토부터 네.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주영민 기자님이 4개 적중, 제가 4개 적중, 이정찬 기자님이 2개 적중, 박진영 PD죠? 박진영이랑 해요. 맨날 헷갈리네. 뽕! 뽕이 3개 적중 했습니다. 주신 아나운서는 뭐 축구 실력은 잘 안 느는 것 같지만 예지력은 갈수록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가장 많이 맞췄어요. 맞췄습니다. 2주 연속이죠? 제일 많이 맞춘 거. 네. 자, 댓글부터 가겠습니다. 오두리치님이요. 주바페 궁금해서 골대녀 보는데 우리 8살 딸처럼 팔 저으며 뛰는 거 어떻게 해주고 싶다는. 늘겠죠 뭐. 저 그렇게 뛰는지 몰랐는데 약간 달리기 펄렁펄렁하면서 모습을 뛰더라고요. 보면 약간 운동 능력을 대충 볼 수 있는데 네. 그 아나콘다 팀들은 다 귀엽게 뛰더라고요. 저희야 뛰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운동을 많이 안 해보신 것 같다는 생각. 윤태진 아나운서 좀 잘 뛰는 것 같아요. 근데 태진 언니 일단 무용과 나왔고 얘 어렸을 때부터 막 발레하고 운동을 계속 했대요. 유연하고. 네네, 유연하고. 굉장히 유연하더라고요. 근데 은영 언니도 같은 과고요. 태진 언니랑 박은영 아나운서도 동문이에요. 잘 뛰었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정연 언니는 체대고 음. 다 좋습니다. 스펙만 보면 화려한데요. 그러게요. 얘기 안 한 한 분이 계시네요. 양팔 저 8살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겠죠 뭐. 네, 늘겠죠 뭐. 이제 개막했으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경기가 많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 너무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고편 반전을 예고했어요. 예고편 알겠습니다. 보면은 많이 늘은 걸로 나오던데. 아, 근데 사실-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여기가 무슨 청문회도 아니고 제가 매번 나올 때마다 너무 궁금해서. 아니 왜냐면 이거를 그 커뮤니티에 정리해서 누가 올리시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얘기를 자꾸 하니까 골대녀에 대해서. 이게 나온다 뭐 네, 이렇다. 네네. 그래가지고 그냥 뭐 저희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하겠습니다. 네. 늘겠죠 뭐. 네. 안 늘어도 어쩔 수 없고요. 큐르피아님이 주하나 다치지 마요 화이팅. 네. 발톱은 괜찮아요, 참? 발톱은 괜찮고 지금 이제 오른쪽 발목이 안 좋아서. 아이고 돌아가면서 아프구나. 아니 근데 돌아가면서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이쪽이 안 좋으면 여기를 많이 그렇죠. 쓰니까 여기가 아프고 계속 이래가지고. 깨닫고 있구나. 네. 인체 신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음. 장진성님 이번 주 골대녀 봤는데 아나콘다 팀에서 눈에 띄는 건 모드리춘 윤태진 씨더군요. 중앙에서 어떻게든 패스 연계하려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주바페는 수비수니까 혹시 코너킥 같은 세트피스에서 모드리춘 킥 주바페 골 기대해도 되려나요? 어쨌든 FC 아나콘다 화이팅입니다. 거봐요, 이 골대녀 관련된 댓글이 너무 많으시네. 대부분이잖아요. 주바페 킥인 패스는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한번 저요? 네, 킥인 안으로 정확하게 차서 패스하던데. 그렇게 된 거겠죠. 모르겠어요. 하다 근데 보면. 패스는 킥인. 네 킥인 패스는 킥인 찬 거. 네. 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식식이님 지난주 댓글을 녹화 당일에 작성해서 못 읽어 주셨는데 K리그 시상식을 진행할 때 연맹에서 감독 주장들에게 후보들의 스탯과 기록 데이터 등을 알려주면서 뽑나요? 그리고 추 감독 주장들이 어떤 후보를 뽑았는지 알려주나요? 이분이 지난주 저희 녹음하는 날 올려주셔가지고 뻥피디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댓글에 해주셔가지고 많이 궁금하신 거죠? 네,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일단 구단들이나 선수들이 투표를 합니다. 근데 선수들이나 구단들에게 따로 연맹에서 스탯을 제공해주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미 구단들이 다 갖고 있는 자료예요. 구단들이 더 오히려 정확하게 정보를 더 갖고 있는 거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공하진 않지만 미디어에는 제공을 해줍니다. 투표를 앞두고 이 선수별로 뭐 예를 들어 어떤
스탯을 기록했다, 어떤 게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해서 해주고 투표를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과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드리면 구단 MVP를 설명하면은 구단들이 MVP 후보를 결정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후보 구단들이 다 내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이라든가 취재기자, 해설위원 등으로 후보 선정위원회가 꾸려져요. 거기서 4명을 추려요. 후보를. 한 구단당 한 명씩 추천하는 건가요? 그렇죠. 어.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구단에서 감독 30%, 주장 30%, 미디어 40% 투표 결과를 합산해서 환산 점수로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추후에 감독들이나 주장들이 어떤 후보를 뽑았는지 이것도 구단과 감독들에게는 알려주진 않아요. 하지만 미디어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알려면 알 수 있는 상황이고 제가 오늘 그래서 그 투표 결과를 다 갖고 와서 오. 누가 뽑았는지 궁금한 거 있으면은 다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약간 라이벌 발롱도르 관계인 같은 거네요. 경우는 다 공개를 하잖아요. 누가 네. 누굴 찍고 뭐 감독이 그렇죠. 누굴 찍고 그래서 보도도 많이 되고 하는데 그렇죠. 비보도용 아니에요? 그거는? 비보도용 아닙니다. 이거 다 아. 보도용으로 보도자료로 시상식이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이제 뿌리는 겁니다. 그럼 뭐 사실상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제 선수나 감독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보다 직접 부딪혀 보면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데이터가 필요 없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이제 기자들 같은 경우는 그쵸, 이게 아무래도. 자세히 못 본 선수들도 네.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아무래도 선정하는데 이왕 비슷한 선수라면 데이터 좋은 선수로 가는 경우가 많죠.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죠. 네. 뭐 이따 뒤에 시상식 얘기 나올 때 제가 좀 더 추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 투표 결과도 그때 조금 더 공개를 하고요. 은근히 재밌어요. 감독들이 뽑은 선수와 선수들이 아. 뽑은 선수, 미디어가 뽑은 선수들이 많이 갈려요. 아. 이게 보는 시선이 다른 거죠. 이따 음. 그런 뒷부분에 그런 걸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질문부터 가겠습니다. 댓글부터 갔죠? 네. 질문 다음에 가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니가 가라 내가 갈까님인데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요즘 골대녀에서 FC 아나콘다 주바팬님 매우 잘 보고 있는 니가 가라 내가 갈까입니다. 질문이 있었는데 보낸다 하다가 이제야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AFC 클럽 라이센스 관련 간략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도 K리그 보니 1부, 2부 구단 중에도 라이센스 신청을 안 한 구단들이 몇 있더라고요. 김천 상무, 서울 이랜드, 부천 FC, 경남 FC 그리고 나머지 구단은 주의 조치인 수원 FC, 성남 FC, 제주 유나이티드 꼭 필수 요건이 아닌 건 알지만 조건들을 보면 구단 운영과 환경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청을 안 하는 구단은 필요성 때문에 안 하는데 라이센스에 별도 비용이 있는 건지 일본은 J리그 1, J리그 2가 아니어도 라이센스 구단이 엄청 많은데 구단 생길 때 이 조건이 필수인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신선하고 좋은 질문이었어요. 저도 뭐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게 됐는데 일단 답변부터 드리면은 그 라이센스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아시아 축구 연맹 AFC 라이센스가 있고 K리그 그 팀들에 해당하는 K리그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K리그 라이센스가 있어야 당연히 K리그에서 뛸 수 있는 거고요. AFC 라이센스가 있어야 AFC 주간 대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라든가 그 하브리그 이런 걸 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니가 가라 내가 갈까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AFC 라이센스를 신청 안 한 구단이 4개 구단입니다. 김천 상무, 서울 이랜드, 부천, 경남. 다 2부에 있었던 팀들이네요. 그렇죠. 이 팀들이 신청을 안 한 이유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AFC 라이센스를 취득하려면은 필수 항목이 있고 권고 항목이 있어요. 그 필수 항목을 이 팀들이 갖추질 못해서 아예 어차피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 필수 항목이 뭐였냐? 이거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데 AFC가 라이센스 조건 중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뭐 경기장 팬들 수용 규모, 경기장 어떤 뭐 그라운드 상태, 조명 상태 뭐 이런 것 여러 가지를 보는데 그 중에 조명 기준을 기존의 1200 럭스 조명 밝기죠. 조명 밝기를 1200 럭스로 기준을 해놨는데 그걸 올해부터 1800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기준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잠실을 떠나서 목동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니까 목동 구장을 냈고 그다음에 경남 같은 경우는 창원축구센터, 부천 종합 뭐 이런 식으로 다 경기장을 살펴보니 1200은 되는데 1800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신청을 못하는 케이스고 그다음에 주의 조치 받았다고 한 구단이 지금 수원FC와 성남FC, 네, 제주. 제주는. 주의 조치가 뭐냐면은 필수 항목은 다 필수로 갖췄지만 권고 사항에서 한 가지 두 가지가 이제 낙오가 되는 상황인데 뭐냐면 성남 같은 경우는
골키퍼 코치가 1급 자격증이 현재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수 중이에요. 자격증 따기 위한 과정을 이수 중인데 그게 필수 사항은 아니고 권고 사항이에요. AFC 라이센스 따려면은 뭐 1급 자격증이 있는 코치를 권고한다.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의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성남이랑 제주 같은 경우는 구단 전담 변호사가 없다라는 권고 사항을 지키지 못해서 주의 조치를 받은 건데 주의 조치가 징계 같은 건 아니에요. 라이센스는 발급을 해. 그래서 제주가 이번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내년 출전권을 따낸다? 그럼 출전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는 상황. 하지만 권고이기 때문에 뭐 추후에 이거를 좀 보완해야 되는 상황이고 K리그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AFC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만든 거지만 약간 조금 다른 것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 아까 성남 같은 경우 그 K리그는 1급 자격증 그 이하도 인정을 하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아까 그 경기장 조명 같은 경우도 K리그는 1200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다르지만 기본 틀은 같아도 조금 다른 게 있는데 그래서 이 다음 질문 이어가면은 창단하는 팀들이 어떤 이 K리그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냐라고 하는데 창단할 때 심사를 하는데요. 심사 기준에 라이센스가 있냐 없냐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지가 심사 여부에 반영이 돼요. 그리고 나서 팀이 창단되고 리그가 진행되던 도중 9월 달에 최종 라이센스 심사를 합니다. 거기서 라이센스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이 창단이 무산됩니다. 리그를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K리그 라이센스죠, 그거는. 예, K리그 라이센스. AFC 라이센스가 아니라. 그러면, 예, 그렇죠. AFC 라이센스는 필수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나 AFC 대회에 그렇죠. 참가하지 않게 AFC 않으면 대회 되니까. 참가할 때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K리그에 참가하려면 무조건 K리그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창단할 당시에는 라이센스가 없어도 시즌 중반에 9월 달에 심사를 해서 통과하면 된다. 이런 거죠. 뭐 라이선스 딸 때 비용은 별도로 필요한 비용은 건가요? 전혀 들지 않습니다. 따로 이렇게 AFC나 K리그에 제출하는 거 없는데 예를 들어 이걸 위해서 뭐 필요한 서류 작업 같은 거 하는 그런 구단 내에서의 비용은 발생하겠죠. 근데 막 따려고 뭐 돈이 별도로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라이센스 뭐 신청 비용 이런 건 없습니다. 또 일본 사례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어도 이제 많은데. 일본은 많은데 우리 K리그도 창단할 때 이렇게 필요하냐 이런 질문이었고요. 오, 되게 참. 얘기 들어보니까 생각지 뭐 못한 J리그 아예 기반 시설에 관련된 게 많아서 J리그는 뭐 이게 신청하려고 따로 뭐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닦여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격증도 받게 되는 뭐 그런 수순이 또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아무래도 인프라가 우리보다는 네네네. 잘 돼 있으니까 네. 라이센스 관련 문제는 별로 없겠죠. 자,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슈 포커스. 우승은 감독도 춤추게 한다. 지성과 상식이 통한 5연패. 감독님 춤 잘 추시더라고요. 미리 연습하신 것 같더라고요. 막 추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스텝이 예사롭지 않으시던데요. 그런 춤이 뭐 있는 건 아니죠. 없겠죠? 예. 근데 뭐 누구 춤을 따라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상식춤으로 하죠. 댓글 보니까 내가 감독이 추는 춤 상식. 제일 잘 춘다고 다 반응이 그렇더라고요. 맞아. 제일 처음에 그래서 송민규 선수랑 댄스 배틀을 하다가 송민규 선수가 밀리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뒤로 빠지면서 동무대를 만들어 주는데 김상식 감독님 다시 봤습니다. 제가 감독님이 춤추시는 걸 2번 봤는데요. 한 번은 최강희 감독님의 춤을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거는 신태용 감독도 춤 추지 않았나요? 람바다 춤을 췄죠. 워낙 기본이라서. 근데 최강희 감독은 공개 석상에서 춘 건 아니고 이제 다 같이 우승이 확정되고 나서 기자들하고 다 같이 회식 장소에 가서 거기서 이제 춤을 췄는데 최강희 감독 스타일은 약간 관광버스 비슷한 흔드는 옛날 스타일이었고 이장님이랑 그렇죠. 어울리시네. 예. 김상식 감독은 워낙 이제 그 별명이 식사마인데 워낙 유머러스해요. 선수들 사이에서도 워낙 재밌는 감독, 코치 시절부터 워낙 형처럼 약간 대하는 식으로 형님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분인데 그때도 선수들하고 막 사우나에서 토크도 많이 하고 이런 춤 같은 경우는 예상은 했던 부분인데 이걸로 우승하고 나서 이렇게 출 줄 몰랐던 부분이죠. 네. 춤 워낙 잘 추시는 걸로 유명해요. 아, 그래요? 아. 춤을 잘 추는 예. 걸로? 그럼 나름 창작 춤이네요. 보통 춤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막춤을 추거나 네. 근데 막춤 느낌은 아니게 약간 막춤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스텝이 예사롭지 그렇죠. 않아. 약간 피터 그렇지, 크라치의 로봇춤 비슷한, 비슷한. 약간 비슷한. 예. 분명하게 본인만의 장르가 딱 있었죠. 모자 집어 던지는 패대기죠, 패대기. 울분의 춤. 어쨌든 재밌더라고요. 이변은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네. 전북, 울산 둘 다 이겼는데 이제 전북이 이기면서 승점 2점 차로 5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K리그 대단합니다, 최초. 진짜. 울산은 10번째 준우승이죠. 네. 그것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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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다.
아쉬운 그러니까 희비가 참 아주 간발의 차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렇죠. 좀 네.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최종전이 동시에 열렸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갖게 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울산이 울산이 앞으로 전반전에 앞서 2골이나 넣고 또 슈팅도 진짜 많이 때리더라고요. 이 이를 악물고 나오는 게 느껴져서 아 이거 전북이 살짝만 혹시 삐끗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전반전에 전북의 한교원 선수가 실책성 플레이라고 해야 될까 많이 골 찬스를 놓치면서 아 이거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전북은 전북이었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전반 끝나고 김상식 감독이 라커룸 들어가서 2대0 이런 소식 알려주고 니네 플레이 해라. 그 당시에 이제 팬들도 들썩거렸긴 했는데 5골 차이. 2골을 누구도 5골 더 넣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조금 여유는 있었는데 근데 실제 선수들의 마음은 좀 달랐어요. 이 경기 준비하기 전부터 선수들이 되게 그냥 지난 2경기 최종전 포함해서 그 전 2경기까지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합숙을 했어요. 수원 FC에 진 다음에 그 수원 FC 전에 울산을 이기고 나서 선수들이 약간 마음이 들떴던 거죠. 그리고 나서 수원 FC에 그렇게 지고 나서 그 당시 승점이 동률이 됐을 거예요. 수원 네, FC 맞아요. 그렇죠. 골득실에서 앞섰죠. 그렇죠. 울산이 이기면서 그때 동률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수들이 위기 의식을 느끼고 홍정호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이제 합숙을 했는데 그럼에도 홍정호 선수의 이제 인터뷰 얘기를 들어보면은 홍정호 선수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못 잤다고 해요. 부담감에. 근데 희한한 거는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희한한 건 경기 전에 이동국 선수가 라커룸을 찼습니다. 승리 요정으로 요새 불리는데요. 이번 최종전 전날 말씀하신 최종 경기 전 당일날. 당일날. 당일날 라커룸을 찾았는데 들어가자마자 한 말이 승리 요정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앞선 귀여워. 두 경기 왔을 때 다 이겼다고. 2승을 했고 그 중에 한 경기가 울산과 그 경기였고 승리 요정 왔으니 나를 믿고 너희들 믿고 해라 무조건 이긴다 이 말을 해주는 순간 홍정호 선수의 멘트예요. 약간 전도하고 그 말하는 있을 것 순간 같은데. 안도가 됐대요. 되게 어. 선수들이 다 음. 그때부터 선수들이 분위기가 확 올라왔다 그런 얘기를 이게 진짜 하더라고요. 승리 요정이다. 근데. 이 진짜 모르겠는 게 이번에 특히 전북 보면서 그 고참 선수들이라 할까요? 특히 또 이런 대선배들이 와서 분위기를 한번 잡아주는 게 진짜 큰 힘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특히 대구 전 때도 박지성 어드바이저가 직접 대구까지 찾아가서 경기를 관람했잖아요. 홍정호 선수가 경기 끝나고 나서 그렇게 있는 게 든든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런 뭔가 전북의 DNA를 일깨워주는 게 바로 이런 대선배들의 든든하게 버텨주는 그런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 대선배뿐만 아니라 그라운드 안에서 이제 베테랑들의 역할도 중요하죠. 올 시즌 전북이 가장 많이 평가받았던 게 너무 노쇠화됐다. 네, 그쵸. 그쵸. 병장 축구를 한다. 음. 30대 이상 선수들이 워낙 많았거든요. 뭐 당장 지금 최철순 선수만 해도 30대 이제 중후반. 최철순 이용 선수가 지금 85, 86 그 정도 될 거예요. 36, 뭐 37 그 정도 되고 30대 넘은 선수들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그럼에도 김상식 감독은 그 선수들을 꾸준히 믿고 기용을 하면서 홍정호 선수가 밝힌 말이 자기가 주장이었지만 자기 형들이 너무 많이 도와줬다 그라운드 안에서. 최철순, 뭐 이용 선수들, 특히 최철순 선수 같은 경우는 주 포지션이 아님에도 부상자들 생기면 그 포지션을 계속 메워주면서 나아가고 그런 베테랑들의 역할이 뭐 아까 말한 대선배들 베테랑들의 역할이 현재 전북을 이끌어가는 힘 중에 하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김상식 감독이 참 올 시즌 내내 우여곡절을 겪었죠. 그야말로. 많았죠. 네. 힘들었죠. 감독 될 네. 때부터 해서 또 중간에 그 울산에 계속 끌려갈 때 그리고 연패 당했을 때 근데 어쨌든 그 전북의 그 우승 DNA를 끝까지 발휘를 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냈어. 서서히 자기도 이제 본인도 그 명장 전북의 명장 대열에 이름을 이제 올리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감독 되고 나서 이렇게 비난받고 좀 힘들었다라고 하는데 감독 되기 전부터도 힘들었어요. 그 약간 가정을 설명해 드리면은 누가 봐도 김상식 감독이 지금 팀에서 12년 이상 뛰어왔고 선수와 코치로 선수와 가교 역할도 잘하고 그런데 감독 선임이 되게 늦어졌어요. 모라이스 감독이 나가고 나서 차기 감독은 누구나 다 김상식 감독을 생각하고 있는데 구단 내부에서는 계속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북에 어울리는 좀 더 빅네임을 원했던 거죠. 그렇죠. 경력이 없었으니까 감독으로서. 그런 것도 있고 약간 더 이제 스타 플레이어 신이라든가 스타 감독을 원했던 건데 그런 것 때문에 또 마음 고생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감독으로 되고 나서 이제 가장 먼저 터진 게 3월달에 이제 백승호 선수 사건. 네. 그래서 뭐 지성과 상식이 없는 그런 비난 걸개를 받았고 맵다 매워. 그렇죠. 근데 초반에 잘 나갔어요. 13경기 무패행진을 가다가
잘 그래도 나가다가 뭐 시원시원하게 이긴 경기는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무패는 갔어도 어부지리로 네. 이긴 듯한 느낌이 어떻게 드는 이겼네 약간 마지막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울산에서 화력에 좀 밀리는 느낌이 있었죠 초반에는. 그렇죠. 거기다 이제 3연패 한 4, 5월 달에 3연패 당하고 7경기 무승하고 그때 FA컵에서 4부 리그 지고. 팀이었나요? 3부 양주심이 4부였던 것 같은데 네. 그 팀에 탈락하고 이제 계속 그러다가 또 반전하다가 마지막에 큰 타격을 입었던 게 울산과의 챔피언스 리그에서 졌던 거. 그 이후에 폭발했죠. 전북의 팬페이지 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제 김상식 아웃 뭐 퇴진 요구하고 사퇴 요구하고 그런 게 많았고 근조 플래카드까지. 근조 걸기가 클럽하우스 앞에 걸린 건데요. 음. 김상식 감독이 이번에 우승하고 나서 우승 그 기자회견이라든가 어제 시상식에서 이 얘기를 좀 더 했어요.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제일 마음 아팠던 게 그 근조 걸기였다. 아우 스트레스 정말 본인뿐만 많이 아니라 받으셨다. 우리 애들 가족들이 봤다. 야. 가족들이 보는 건데 이건 너무 좀 맞아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내가 전북에 12년, 13년 이렇게 지금 있었던 건데 그 감독되고 1년 정도 못 기다려주나 팬들이 조금 원망스러웠다.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게 그럴 만하죠. 그렇게까지 해야. 뭐 결과는 아름다웠잖아요. 그래도. 네. 그래서 그 춤추고 모자 던진 게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죠. 울분을 토해내는. 아유 그 손에 뭐가 쥐어졌으면 다 던졌을 것 같아요 그냥. 사실 뭐 전북이 잘한 것도 있지만 울산이 잘 못한 부분도 약간 맞물리면서 그렇죠. 운도 좀 따랐던 네. 우승이었고 내년 시즌은 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좋은 경험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사실 이 전북과 제주의 경기가 MVP를 갈랐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승. 네. 사실 여기서 주민규 선수가 골을 넣고 결과까지 뭐 무승부 이상 나왔다면 MVP는 아마 주민규 선수한테 몰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경기에서 네. 홍정호 선수가 전북이 우승을 했더라도. 홍정호 선수와 주민규 선수의 맞대결이었는데 딱 MVP 네. 후보들의 맞대결인데 워낙 잘 막았어요. 홍정호 선수가. 주민규 선수가 일찍 교체 아웃됐습니다. 맞아요, 아. 맞아요. 네. 여기서 딱 갈린 거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 경기는 안 써놨네요 우리 뽕 PD가. 전 나름 그래도 최용수 감독이 아. 데뷔 첫 승, 강원의 데뷔 첫 승. 그랬고 이제 이번 주에 바로 오늘 1차전이군요. 네, 오늘이에요. 플레이오프. 대전이랑 오늘하고 하죠. 주말하고 뭐 우리 감독님이 해설하러 가셨는데. 해정민 감독님이 네. 두 분이 앞두고 저기 약간 입담 대결을 했죠. 그렇죠. 예. 네, 최용수 감독하고 이민성 감독은 그 도쿄 대첩 때 어시스트와 결승골을 넣었던 후지산을 무너뜨렸던 콤비였잖아요. 왼발 중거리 슛. 야 정말 그거는 잊을 수 없는 경기였죠. 그러면서 이민성 감독님의 도발이 기억나더라고요. 어서 2부 리그는 한번 맛봐야 될 텐데 2부 리그 처음이지 뭐 이런. 멘트. 그것도 있고 우리 승격을 어시스트 해달라 그랬잖아요. 자기 골을 어시스트 해줬듯이. 그래서 그 앞에 멘트가 있었죠. 별로 우리 친하지 않다. 그 당시 나한테 어시스트 해준 것도 줄 데가 없어서 그냥 대충 준 것 같다. 선을 확 그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승격을 어시스트 해달라. 그때 최용수 감독이 답변이 너의 이런 멘트 같은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네, 아무튼 2차전이 강릉이죠. 네. 네, 강릉에서 강등팀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뽕 PD가 만든 비디오 머그 재밌게 봤는데 그 수원 FC와 그러니까 수원 더비. 그렇죠. 수원 FC와 수원 삼성 삼성. 경기도 아주 재밌었습니다. 이영재 선수의 도발 세리머니.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세리머니였죠. 그 군대 가기 앞서서 카메라 앞에서 포즈 취한 거라고 얘기한 네, 거죠. 나중에 이제 빅버드의 수원 삼성 응원단 쪽에 있는 쪽으로 가서 이영재 선수가 사실 그게 문제였어요. 세리머니는 그냥 한번 코너 플래그 쪽으로 가서 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다시 고개를 돌아서 그쪽 앞에서 약간 거만하게 팔짱을 끼고 은바페 세리머니라 불리는 약간 이제 그 바라보듯이 내려다보듯이. 약간 거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래서 삼성 팬 입장에선 좀 열받을 만한 그 리액션이 가장 인상 깊어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모든 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손가락을 올리는. 그게 미리 약속을 동료들하고 약속을 했던 세레머니였어요. 이제 골 넣으면은 군대 입대 예정이니까 마지막 기념하자고 해서 골 넣으면은 이렇게 하자라고 그 즉흥적으로 아니에요. 미리 약속된 건데 장소가 잘못됐던 거지. 홈팬들 그렇죠. 앞에서 했으면 괜찮은데 그, 원정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팬들 네, 앞에서 앞에서 했으면 되는데 그 수원 팬들 앞에서 하게 된 게 골을 거기서 넣고 거기 하게 된 게 문제였던 근데 거죠. 그래도 알았을 것 같은데 상대 응원석이라는 거를.
약간 근데 뒤늦게 그 세리머니를 해야지 이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아차차 생각나서 일단 빨리 하긴 해야 되겠다. 근데 밑에 카메라만 보고 했는데 위에 있는 수원 삼성 팬들은 신경을 크게 못 썼던 거죠. 네. 그래서 이영재 선수가 그래서 그걸로 수원 팬들한테 DM을 엄청 많이 받았다고 아, 해요. 이영재 선수가 그런 의도였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영재 선수의 대처가 상당히 괜찮았어요. 음. DM 온 팬들한테 답변했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군대 가는 것 때문에 미리 약속한 거였는데 제가 장소를 잘못 선택했다. 죄송하다 했더니 일부 팬들이 또 답변이 온 게 군대 잘 갔다 오세요. 잘 서로 일단은 일부 DM 주고받은 팬들하고는 끝났네요. 훈훈하게 했다. 끝나네요. 손가락으로 그런 시작해서 훈훈하게 또 어제 최종 합격 소식까지 그렇죠. 전해진. 결과가 해피엔딩. 좋았으면 됐죠 뭐. 네. 또 수원 FC가 이겼잖아요. 네. 수원 FC가 이겼죠. 서울도 이겼더라고요. 서울 뭐 이제 놀랍지 않습니다. 자, K리그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홍정호 선수가 MVP. 차이가 많지 않았어요. 네, 한 9.5 10포인트 차이는 안 났습니다. 안 났어요. 예, 예, 예. 예. 그러면 진짜 마지막 경기가 좌우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 나름 주민규 선수. 개명을 갑자기. 그렇게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주민규 선수도 토종 득점왕 정말 오랜만에 네. 그것도 22골이나 넣었기 때문에 네. 강력한 경쟁자였는데 토종 득점왕이란 것도 그렇고 저는 의미를 두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20골을 넘었다는 거예요. 의미를 좀 두고 싶은데요. 22골. 그렇죠. 22골은 일단 2016년 정조국 현재 제주 코치예요. 주민규 선수를 좀 코치도 하고 있는 네. 정조국 코치가 20골로 득점왕에 올랐어요. 2016년. 그 이후로 와. 5년 만인데 20골을 넘은 것도 5년 만인데다가 국내 선수 최다골이에요. 역대? 아니요, 역대는 아니죠. 역대는 아니잖아요. 역대는 아닌데 그거를 제가 좀 비교해 보려고 왔는데 이동국 선수가 예전에 더는 그렇죠. 왜냐면은 김도훈 선수도 더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네. 제가 이제 기준한 거는 스플릿으로 나눈 현재 체제가 자리 잡힌 이후에 이후. 얘기하는 거고요. 경기당 뭐골 정도. 왜냐면 예전하고 비교하기가 조금 힘든 게 뭐냐면은 2013년부터 스플릿 38경기 현재 체제가 유지가 됐어요. 그 이후에는 좀 많이 했죠. 정조국 선수가 토종 국내 선수로는 20골이 최다였는데 그거를 최다 넘어섰고 그 전에 실질적으로 스플릿이 시작된 거는 그 한 해 전인 2012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44경기를 했어요. 44경기에 이동국 선수가 26골을 넣었습니다. 득점왕은 대한이 했을 거고 맞아요. 이동국 선수는 2위 했는데 근데 경기 수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비교가 힘든 거죠. 예. 참고로 그 전에는 풀리그 할 때는 뭐 30경기 할 때도 있고 팀 수에 따라서 달라진 28경기 할 때도 있었고요. 이런 거 보면 다른 얘기하자면 지난 시즌에 주니오 선수가 26골, 27경기인데 26골 터뜨린 게 정말 대단한 기록이네요. 골무원. 진짜. 네. 이 주민규 선수 얘기 잠깐 좀 해보면은 대단한 선수예요. 진짜 그 한양대 졸업하고요 프로팀의 지명을 못 받습니다. 드래프트에서. 그래서 번외 지명 사실상 연습생 신분으로 당시에 고양 하이 FC에 이제 입단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미드필더였어요. 이 선수가. 그래서 고양 하이 FC에서 미드필더로 활약하다가 2015년에 서울 이랜드로 이적을 하는데 그때 공격수로 전향을 합니다. 그때부터 골 그렇죠. 많이 넣기 시작했죠. 공격수 전향한 첫 해 23골을 넣었어요. 야, 포지션 진짜 잘 바꾼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쭉 하다가 한 2018년 우리 그때 상무에서도 잘했던 거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상무 전역한 이후 2018-19 시즌에 약간 지난 시즌까지도 부상 부진이 겹치면서 많이 골을 못 넣었어요. 그 전에 비해서는. 3시즌 동안 17골 넣었더라고요. 근데 올해 이렇게 22골 넣을 수 있는 비결을 좀 인터뷰랑 이런 거 찾아보니까 결혼하고 내조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은 어시스트를 받았구나 집안. 와이프가 필라테스 강사예요. 그래서 운동 능력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었겠다. 그래서 이 인터뷰 예전 인터뷰인데 신혼 시절에 차라리 밖에 나가서 공차는 훈련을 더 하고 싶을 정도로 집에서 혹독하게 필라테스를 받았대요. 와이프한테. 그래서 유연성이 좋아지면서 부상이 없어지고 시즌 내내 부상 굉장히 없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그게 유연성이 좋아지면서 부상이 없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자기가 종목과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운동들이 또 네. 이게 백그라운드에 딱 자리 잡으면은 그 자기 종목의 운동 능력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이대훈 선수도 필라테스 그때 한다고. 네, 필라테스 한다고 하고 뭐 피겨 차준환 선수는 권투를 한다고 하고 코어의 힘 키우기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 차준환 선수가 권투요? 잘 못해요. 잘은 못하더라고요. 했다는 것에 의의를. 예전에 스피드 스케이팅 이승훈 선수는 역도 훈련하고 허리 힘 허리. 키우기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자 베스트 11을 좀 보겠습니다. 영플레이어상부터 얘기할까? 영플레이어상 서령우 선수 울산의 서령우 선수는 또 소감이 또 감동적이었죠. 네. 하늘에 계신 유상철 감독 보고 싶다는 고맙고 보고 싶다는 말을 남겼어요. 왜냐면은 울산 팬들이 설영호 선수를 진짜 이제 팀의 대스타로 키우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되게 많이 좋아해요. 왜냐면은 울산 유스를 거쳐서 울산대까지 거친 선수예요. 울산의 아들. 울산의 아들이에요. 울산이 낳고 기른. 네. 그렇죠. 그래서 울산대 시절에 유상철 감독에게 그 당시 울산대 감독이었으니까 지도를 받았는데 이제 설영호 선수가 이렇게 커서 상까지 타는 거를 못 보고 가셔서 너무 아쉽다. 보고 싶다. 그런 멘트를 해서 좀 가슴이 뭉클했죠. 자 베스트 11의 조현우 골키퍼. 그 전에 네. 제가 아까 이거 베스트 11 언제 가냐? 감독과 선수 투표가 갈린다 네, 재밌다라고 한 부분이 있잖아요. 영플레이어에서 확 갈렸어요. 그제 영플레이어에서 미디어와 뭐 이런 감독. 그렇죠. 이게 감독들 투표에서는 설영호 선수가 3표를 받았습니다. 감독한테는 그렇죠. 근데 선수들 투표에서 7표를 받았고요. 오. 미디어 투표에서 뭐 몰표를 받았네요. 몰표를 아니죠. 몰표까지 미디어에서는 정선민 선수와 1, 2위를 그 접전 나눠 펼쳤고요. 가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감독들이 1위를 꼽은 영플레이어상은 엄원상 선수였어요. 5표를 받았어요. 반면에 선수들은 엄원상 선수에게 0표. 이게 왜 그럴까? 이걸 보면은 선수들과 감독들의 보는 시선이 확실히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는 게 감독들은 팀 전반적인 걸 좀 보는 것 같고 팀 전반적으로 이 선수가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는 것 같고 선수들은 직접 맞부딪혔을 때 이 선수가 진짜 활약이 좋았다. 혹시 그런 그 선수들은 전 선수인가요? 아니면 팀당 대표에서 한 명인가요? 팀 주장들이죠. 주장. 팀 주장들. 예. 그럼 팀 주장들이 수비수가 아니었나 혹시? 주장- 수비수가 아닌 사람들이 많았나? 그러니까 엄원상 선수를 두려워하려면은 뭔가 공격수이기보다 수비수일 때 이게 맛보기가 그렇죠. 쉽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주장들이 공격수가 혹시 더 많았다면은 맞붙을 엄원상보다는 리- 서령우 선수 뭐 이렇게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주장들은 K리그 주장들은 수비나 미들이 많이 하는 편인데 올해 K리그 주장들은 공격수 그러니까 뭐 공격형 미들까지 포함해서 3명 정도 있네요. 네. 그러네요. 예, 거의 다 수비수들이고요. 엄원상 정도는 수비형 막을 수 미들이구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나 보다.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선수일 수 있겠죠. 엄원상 그렇죠. 같은 네. 선수가 네. 피곤한 스타일. 네. 일단 빠르고. 너무 빠르니까. 저는 영플레이어상의 이름 못 올려서 좀 아쉽긴 한데 같은 광주의 엄지성 선수도 충분하게 여기에 쟁쟁한 후보로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나이가 2002년생이라서 어린데 출전 시간은 가장 또 길더라고요. 구단에서 한 명을 추천하는 거죠. 영플레이어상이요. 네. 이건 제가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MVP는 그런 이건 그렇잖아요. 스탯으로 후보 선정위원회로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스탯으로. 예. 한 구단에서 2명 올리긴 좀 그러겠죠.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엄시 2명. 서령호 선수는 또 올해가 마지막 기회였어요. 영플레이어 탈 수 있는. 나이가 그런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2위를 한 정상빈 선수.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42%, 26% 이렇게 받았는데 정상빈 선수 같은 경우는 아직 2년이나 기회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시즌이 더 무서운 영플레이어상은 친구니까. 나이 제한이 그렇죠. 데뷔 후 3년. 데뷔 후 3년. 3년 예. 안에만 하면 되는구나. 그 나이 제한도 있을 있지 거예요. 않을까요? 네, 있었던 네. 걸로. 영 플레이어야 되는데. 맞아요. 영플레이어인데 데뷔 시즌만 했다고 해서 어디 외국 갔다가 들어와서 그게 우리가 신인상이라고 조금 다 구분되는 게 신인상은 딱 그 데뷔해 루키들에게만 네. 주는 거고요. 영플레이어상은 나이 제한이고 딱 3시즌 이내에 뛴 선수들. 울산이 상을 많이 받네. 자 이제 베스트 플레이어 가도 되죠? 베스트 네네네네. 11? 베스트 11 골키퍼 부분에 조현우 골키퍼가 됐는데 그래도 저는 우승 프리미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했었어요. 송범근 송범근 골키퍼. 근데 송범근 골키퍼가 3위를 했습니다. 2위가 2위가 김영광. 김영광인가요? 점수로 인정입니다, 보면 인정. 압도적이네요. 조현우 골키퍼가 60%. 네. 김영광 19%, 송범근 15%, 15 그 정도죠. 분명히 뭐 조현우 선수가 올 시즌 약간 뭐 다른 시즌에 비해서 저조했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번뜩이는 선방은 또 분명히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미디어 투표에서는 조현우, 송범근 선수가 물론 조현우가 앞섰지만 한 20표 차, 19표 차군요. 근데 감독과 선수에서 완전 압도적으로 조현우 골키퍼. 네. 제가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송범근 선수는 안정적인 스타일이에요. 지금
전북이 물론 수비가 강한 것도 음. 있지만 송범근 선수 활약으로 최소 실점팀이에요. 38경기 37 실점을 했거든요. 안정적인 스타일인데 그 조현우 선수 같은 경우는 다 알다시피 번뜩이는 순간적인 순발력, 반사신경 네. 그런 걸로 이건 통계는 제가 뭐 따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경기에서 골이 될 걸 실점으로 막은 거는 조현우 선수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감독들은 높게 평가하는 거죠. 그렇게 한두 개만 막아주면은 그거는 무승부가 될 경기가 승리가 되고 패배할 경기가 무승부가 되는 거거든요. 감독들은 그런 지표를 더 높게 평가할 겁니다. 다른 포지션들은 안 나와. 다 나와 있습니다. 나 나와 있구나. 자, 수비수에서는 강상우, 불투이스, 이기재, 홍정호 선수. 베스트 11 전체적으로 보면 울산이 4명으로 제일 많죠. 네. 네. 그렇죠. 전북은 1명, 홍정호 1명. 홍정호 선수 한 명. 그런 걸로 보면 그러니까 울산 선수들이 개개인의 활약상은 뛰어났다. 근데 전체적인 팀에서는 전북이 이겼다. 그렇죠. 또 어찌 보면 이제 전북이 선수들의 기량 차이가 크지 않다. 뎁스가 깊다라고 또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네. 아무래도 그럼. 전북 입장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 베스트 네, 11에 한 베스트 11 명밖에,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는 거는. 제가 통계 안 내봤는데 지금 최근 5년 연속 우승하는 동안 한 명 나온 게 거의 처음일 것 같아요. 최소 2-3명씩 있었던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 예. 수비수 중에서는 이제 베스트 11에서 그 아쉽게 빠진 선수가 이용 선수가 빠졌네요. 맞죠? 이용 선수가 미디어 투표는 많이 받았는데 미디어에서는 감독 선수들의 투표를 적게 받은 거예요. 미디어에서는 세 번째로 많이 받았는데 감독하고 선수한테 많이 못 받았네요. 네. 그리고 미드필더에서는 박호, 세징야, 이동준, 임상엽 선수. 저는 이동경 선수가 좀 빠진 게 이동현 살짝 선수가 아쉬웠어요. 아쉽게 아마 통계로 그 숫자로 뭐 5등 정도 했을 거예요. 4명을 뽑는데 5등 했구나. 그러게요. 이동경 선수도 울산에서 활약 많이 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5등 했네요. 그러니까 4등으로 턱걸이한 선수가 울산의 박호 네. 8.93. 그래 바꾸고 전 울산의 이동경 8.33. 아, 0.6% 차이로. 그게 있어요. 예전에 미디어 투표할 때 보면은 뭐 감독들이나 이렇게 선수들도 그렇고 예전에는 정확하게 포지션을 구분을 했어요. 최전방 공격수, 윙어, 중앙 미드필더, 뭐 수비형 미드필더, 중앙 수비, 풀백 수비 이렇게 다 구분을 해서 투표를 했는데 한 최근 2-3년 전부터 포지션 구분 없이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이렇게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그 중앙 수비수가 수비 4명이 아직 우리가 얘기를 안 했죠? 수비 4명을요? 제일 했어요. 먼저 강상우, 얘기했죠. 불투이스, 이기재, 네. 홍정호. 네. 그리고 예전에는 자세히 얘기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네. 포지션별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됐었는데 지금은 수비수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수비수냐 미드필더로 구분하기 때문에 이동경 선수 같은 경우 예전에 윙어로 구분되거나 중앙 미드필더로 구분하거나 그걸 그렇죠. 구단에서 고민을 많이 해요. 상대 경쟁자가 누가 있냐에 맞아 따라서. 맞아. 그래서 싸움을 하는 거죠. 이 선수를 윙어로 후보로 제출할까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제출할까 이 고민을 해요. 상대 보고. 그러니까 항상 한 포지션에만 뛰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지역구 누구 네. 내보낼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동현 선수가 활약이 좋았음에도 이번에는 다 그 2선 미드필더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박호, 이동준 같은 팀 선수들에게도 밀리는 케이스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가장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왔네요. 가장 이견이 없었던 네. 투톱. 네. 최전방 공격수는 뭐 득점 1, 2위죠. 그렇죠. 네. 주민규, 라스. 뭐 일류첸코랑 구스타보가 좀 섭섭해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3위가 구스타보였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1위가 주민규 41.65%, 그리고 라스가 35.89%인데 구스타보는 10.89%네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차이는 좀 났습니다. 감독상도 뭐 김상식 감독이 압도적이었고 김기동 감독은 후보에 없었네요. 네. 이번에 1위부터 김도균 감독이 후보에 올라 있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김상식 1위, 홍명보 2위, 김도균 3위, 이병근 감독이 그렇죠. 4위. 그렇죠. 이병근 감독도 대구가 나름 잘했죠. 네. 포항 김기동 감독은 올 시즌 이제 하이 스플릿으로 갔고 아시아 챔피언스 그런 리그에서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구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잘했지만 K리그 대상 시상식 때문에 감독상은 못 올랐죠. 우리하고 전화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살짝 관심을 지난 좀 시즌에 가져봤어요. 뭐 감독상 받으셨으니까. 네, 3위 팀인데 불구하고. 그렇죠. 참고로 감독상 이거에 근데 감독 주장들은 같은 구단 소속
감독과 선수를 못 뽑습니다. 찍지 못하죠. 네. 예. 그러니까 자구단 선수 투표 불가인 상황에서 김상식 감독은 감독상으로 홍명보 감독을 뽑았습니다. 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김도균 감독을 감독을 뽑았네요. 김상식 감독 쿨한데요? 그렇죠. 예. 경쟁자가 경쟁자를 뽑긴 그쵸. 호날두는 메시 안 뽑잖아요. 맞아. 그렇죠. 절대 안 머리- 뽑잖아. 근데 메시는 돌려야 호날두 호날두 뽑지 않아요? 뽑던가요? 아니 호날두가 메시 안 뽑은 것만 기억이 나지. 그리고 MVP도 두 선수가 주장이었는데 홍정우 선수는 MVP로 주민규 선수를 뽑았고 오. 주민규 주민규 선수는 홍정우 선수를. 야, 대 대인배. 훈훈하다 훈훈해. 메시와 호날두는 기억나네요. 그러니까 호날두는 5명 뽑죠. 1, 2, 3, 4, 5, 5위 뽑지 않나요? 발롱도르 투표할 때? 4명인가 5명 뽑잖아요. 세 명인가요? 왜냐면은 최종 후보가 3명이 되니까 세 명인가요? 예, 그렇게 뽑고. 메시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셋 안에 메시가 안 들어가 있었어요. 맞아. 메시가 안 들어. 메시는 호날두가 들어가 있었어요. 음. 그 셋 안에. 맞아요. 그랬던 맞아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K리그도 끝나고 이제 남은 거는 승강 플레이오프와 FA컵 네. 결승만 2차전. 남았습니다. FA컵 결승은 어디서 중계하죠? 2차전? 네. 1차전인가요, 우리가? 1차전은 이미 FA컵 대구 1대0 승리 끝났고 그쵸. 2차전 페널티킥으로 최종적으로 그렇죠. 네, 2차전 SBS가 하나요? 오랜만에 축구 중계를 설마 하게 연수 됐다는. 감독님이 해설 안 하시겠죠? 아, 강원 바쁘니까 승강 플레이오프 다음 날 승강 플레이오프입니다. 남의 경기 재미있게 한번 중계하시고 들어가셔도 좋을 텐데. 올해 마지막 중계니까 마지막 그렇죠. 봐주세요. 뒷감당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네. 자,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경기 연속골을 넣었는데 지금 코로나 확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쪽 시간이 아직 구단에서는 아직 확인을 안 해주고는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소식만 얘기를 해보죠. 일단은 영국 언론에서 선수단 내와 코치 스태프에서 8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고 그중에 일부 언론이 이제 손흥민이 거기에 포함됐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구단에서 밝힐지 안 밝힐지는 최종적으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확진자들을 주로 밝히진 않거든요. 않죠. 구단에서 직접적으로. 이거는 다음 경기 날렸을 때 이 선수가 엔트리에 있냐 없냐로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면은 브라이언 힐과 로메로 선수가 부상으로 지난 경기 로메로는 이미 이전에 부상당했지만 브라이언 선수 힐 선수가 지난 경기에 엔트리에 제외됐어요. 그래서 그 두 선수가 미리 확진을 받았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선수가 이거를 이렇게 코로나 퍼뜨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선수단 내에서 선수단이 이틀 내에 한 번씩 검사를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틀에 한 번씩 그 간단 진단 키트로 검사를 받고 거기서 양성이 나올 경우 PCR 검사를 받는 거거든요. 지금 일단 거기서 자기 진단에서 많이 양성자가 나왔고 PCR 검사를 그 선수들이 받았는데 제 생각에는 루틴이 그렇게 해서 PCR 검사에서 양성자가 더 많이 나오면 구단 전체로 확대를 해서 받을 거예요. PCR 검사. 그러겠죠. 예. 그 지난번 같은 경우 손흥민 선수가 한번 확진됐다고 알려졌다가 아니었죠. 해보니까 거짓 네. 위양성. 위양성이었다. 그게 그랬었는데 어떤 케이스냐면은 자기 그 간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거고 PCR 검사에서 음성이 음성. 나온 거죠. 그런 그렇죠. 케이스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일단 그 간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것이고 네. 이제 PCR 검사 결과가 이제 나왔는지는 확실치는 않는데 지금 간이 검사 결과를 보고 아마 취재를 해서 나오는 뉴스가 아닐까 싶어요. 아직까지는. 네. 왜냐면 PCR 검사를 어제 했기 때문에 오늘 나오긴 오늘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현지 보도를 보면 일단 BBC에서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6명이라고 BBC에도 보도를 선수가 6명. 그러니까 선수가 네, 6명이라고 네. 보도를 한 걸 보면 확실하게 이제 그때는 2명이라고 확진자라고 했다고 2명 다 아니었잖아요. 네. 이번엔 6명이 확실히 나왔다고 하고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보면 아마 확진이 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네.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매체에서 쓴 그게 매체가 풋볼 인사이더라는 매체인데요. 거기서 확진자를 손흥민, 모우라, 벤 데이비스, 에메르송 로얄, 브라이언 힐, 로메로 6명을 했는데 로메로는 부상으로 차치하더라도 거의 주전급 선수들이죠. 다. 브라이언 힐 그러네요. 빼고. 벤 데이비스 요새 날아다니고 있는데 그렇죠. 막 네. 뭐라도 뭐 계속해서 콘테 감독의 지휘하에 선발로 쉽지 나오고 않다, 있고요. 코로나. 이게 손흥민 선수가 사실 이 일주일 특히 주말에 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미치는 이 행복의
큰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저도 거의 한 주의 끝을 마치 예전에 개그 콘서트 보면서 마무리했듯이 언제적 얘기야? 지금은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마무리하는데 그 즐거움이 없어지면은 너무 슬프지 않을까. 제발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내일쯤이면 이제 금요일날 경기에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국 언론에서 이제 오늘 밤 우리 녹음 기준 낮이니까 오늘 밤에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영국 방역 지침에 따라서 확진자는 열흘간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경기를 그렇게 되면은 3경기를 못 뛰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음성을 받아야 그렇죠. 뛸 수 있는 거죠. 자가격리 끝나고 음성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금요일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조별리그 최종전인데 렌전인데요. 이 경기는 연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정상적으로 치러야 될 것 같은데 UEFA 규정상 25명 스쿼드 중에서 골키퍼 포함해서 13명이 출전 가능하면 경기는 진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이 만만치 않아요. 조별리그를 12월 31일 이전에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연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다음 경기에 있는 지금 12일 브라이튼전은 토트넘이 공식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다 연기를 요청했다. 그래요? 그건 이제 받아들여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코로나 이슈가 터질 때 이 앞서서 이렇게 연기했던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 받아들여지지 않겠냐라고 지금 많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브라이튼을 만나고 그다음에 그다음 주가 돼서 레스터 시티, 리버풀로 이어지는 일정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3승세를 탄 상황에서 만약에 조금 중상위권 팀까지 이길 수 있다면은 진짜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그 포석을 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축 선수들이 제발 안 걸리길 아쉽다. 바라야 할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 리그도 지금 이제 플레이오프로 가느냐 마느냐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토너먼트로. 플레이오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플레이오프죠. 컨퍼런스 리그? 유로파 리그에서 3위 팀하고 하는 플레이오프를 거쳐. 그게 이제 조별리그에서 1위들이 올라가고 2위들이 유로파 리그에서 떨어진 팀들하고 붙어서 올라가는 거죠. 그거 플레이오프.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본선 대회 이전 플레이오프를 얘기한 줄 알고. 예. 그거 플레이오프라고 하지 않나요? 예, 그것도 예. 플레이오프라고 했던 것 같은데. 16강 토너먼트 플레이오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렌의 결과에 따라서 일단 직행은 불발됐으니까. 그렇죠. 네. 토너먼트 직행은 불발됐으니까 렌 결과에 따라서 플레이오프까지 가면은 경기가 한 경기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담은 훨씬 더 세진다는 강해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과는 빠르게. 사과를 너무 잘해서. 완전 빠른 사과였습니다. 많은 사과. 손흥민 선수가 참 너무 좋았었는데 말이죠. 네. 최근 2경기에서 모든 골을 다 손흥민이 관여를 했죠. 골도 잘 넣고. 2경기 5골 관여. 그죠? 네. 손흥민 없으면 안 되는 팀이 돼버린 것 같아요. 토트넘 그 자체가 돼버린. 해리 케인은 근데 너무 무기력한 거 아닌가? 요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 잘 안 들리고. 렌전에서 잘할 거예요. 컨퍼런스의 사나이. 컨퍼런스의 사나이거든요. 요새. 리그에서는 한 골에 그쳐 있지만 씁쓸하다. 렌전에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못 만약에 못 나오게 되는 상황이라면은 캐리 케인이 해. 헤트트릭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저이 악물. 라커룸 말고 컨퍼런스 룸에서 일단 모여서 한 다음에 컨퍼런스 리그에서. 네. 근데 너무 많이 빠져서 컨퍼런스 리그가 참 렌이 지금 1위 네, 팀이죠. 네, 1위 팀이죠. 그러니까는 물론 뭐 컨퍼런스 리그 1위 팀이면 얼마나 세겠습니까만은 이겼 1차전 이기지 않았나요? 1차전 네, 렌한테 이겼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데 렌한테는 졌던 것 같은데요. 네, 렌한테. 어쨌든 이 경기의 예. 결과에 따라서 지면 안 되죠. 지면 탈락이죠. 상대 경기에 따라서 상대 경기에 따라 그러니까 다른 아이 2위 거죠. 다스트는 저기 팀하고 비테세라는 우리 왜 이렇게 아는 게 없죠? 렌이랑 2대2로 비겼었네요. 들어갈 수가 없네. 비겼었대요. 2대2로 비겼었네요. 아, 비겼었나요? 이 부분은 제가 조사를 네. 안 해서. 그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토트넘이 최종전 렌전에서 승리하면 무조건 2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현재 2위인가? 네, 현재 2위. 현재 2위니까 승점은 같지만 이기면 2위로 가서 이제 유로파리그 3위 팀, 네. 조별리그 3위 팀하고 플레이오프를 치러서 이제 토너먼트 가느냐 마느냐. 그렇죠. 이렇게 컨퍼런스 리그에서까지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 그러니까. 토트넘의 실정. 아니 너무 그 누누산투 때 꼬여가지고 많이 싸놓고 가셨어요, 좀. 풀어야 될 게 많아요 지금. 네. 산토 감독 때 아예 팀을 이원화시켰었죠 그때. 맞아요. 그쵸, 맞아요. 이원화했죠. 다른 팀이 했었죠. 네, 컨퍼런스 아예 맞아요. 리그. 이원화했었죠. 토트넘 B. 그렇지. 다른 팀, 진짜 다른 팀. 그때가 근데 또 토트넘 거의 뭐 4분에 가까워지는 네. 최악의 나중에, 상황이었었죠. 예.
파도 계단만 나오는 누누 시절 이야기. 아무튼 토트넘 입장에서도 약간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래요. 됐습니다. 갑자기 6명이면. 아 근데 확실하게 토트넘 경기력은 콘테 감독 부임 이후로 지금 자리를 잡은 것 같은 게 이 팀이 실점이 워낙 많았던 팀이잖아요. 누누 감독 시절에. 그렇죠. 누누 감독 시절에 제가 통계해 보니까 리그 10경기에서 9골을 넣었고 16실점을 했습니다. 경기당 한 골도 못 넣고 경기당 1.6 실점을 했는데 콘테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 리그 4경기를 치렀죠. 4경기에서 7골을 넣고 1실점했습니다. 오. 완전히 팀이 그러니까 콘테 감독 우리가 특징 얘기했지만 3백을 엄청 선호하는 감독이잖아요. 3백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3백을 중심으로 일단 수비부터 안정화시키는 감독이에요. 그거를 지금 단기간 내에 콘테 감독의 3백 전술을 지금 토트넘에 이식시켰다. 그 좋지 않은 선수들에게도 야. 이거는 감독의 대단하다. 능력이라고 볼 수밖에 감독 없죠. 능력.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벤 데이비스 선수가 사실 전력 외로 분류되면서 경기에 많이 못 뛰었잖아요. 근데 그런 선수가 콘테 감독님의 3백의 아주 중심적인 역할로 이번에 마지막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때도 그 수비에 있던 벤 데이비스가 드리블까지 치면서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와서 공을 넘겼던 거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황골 탈퇴를 할 수 있는지. 탈퇴했다고요? 황골 탈퇴. 황골이 데이비스가 탈퇴를 하셨나요?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사자성어. 근데 사실 누누 감독도 뭐가 있겠죠? 초반에는 맞아. 좀 탈퇴했어요. 그때도. 하긴 그렇죠. 초반에 3경기 연속 1대0 맞아, 승리하는데요. 맞아. 그래서 감독상 받으셨고 그달 이달에 맞아요, 감독상. 그건 받고 가셨네. 아무튼 근데 콘테 감독은 지금까지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산투 감독하고는 그 평가와는 좀 다를 것 같고 또 내용적으로도 달라진 네. 게 확실히 있으니까요. 자기 고집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이제 알고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코로나. 암초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제 콘테 감독의 토트넘이 아니라 손흥민 토트넘이잖아요. 손흥민이 콘테 감독이 온 뒤에 어떻게 바뀌었냐 이걸 좀 네. 통계를 내봐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자기가 준비해온 거 하려고 지금 암초를 네. 만났다고 왜 하니까 안초 만났다면 난 직진. 사실 우리가 하성룡 기자가 준비한 거를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기가 애매한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도 해야 됩니다. 자기 자료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봐요 우리. 방금 전에 살짝 자, 들어봅시다. 깜빡이를 키시더라고요. 유턴이죠, 유턴. 유턴이었나요? 왜냐면은 네. 분위기 보니까 토트넘이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안초를 만났다고 끝낼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좋은 얘기하기는 치고 분위기가 좀 안 들어왔습니다. 좋아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성룡 선배한테 하성룡- 암초였네 암초. 하성룡 기자가 준비한 거 생각해서 꼭 해야 될 것 같네요. 칼치기 들어왔습니다. 네. 네. 누누 감독 시절과 비교해서 가장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손흥민 선수의 활동량이 엄청 많아졌다는 거. 이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활동량이 많아졌다는 건 이미 통계로 많이 나왔는데 손흥민 선수가 누누 감독 시절에 경기당 평균 뛴거리가 9.2km였어요. 근데 지금 콘테 감독 온 이후로 10km가 넘어요. 10.5km를 뜁니다. 경기당이- 평균이 그 정도면 뭐, 평균이요. 그리고 심지어 노리치 시티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잠깐 어디 되고 왔더라? 11km 근데 이건 취소하고요. 깜빡이 다시 켜야 돼. 당황하셨어요? 당황했네요. 당황하셨는데 보니까 노리치 시티전부터 빼주세요. 편집 없이 갑시다. 그 다음에 스프린트 횟수. 누누 감독 시절에는 평균 19.11, 19.11회. 아니 뭐 어떻게 되죠? 이거 19 당황했네. 하여튼 19회 정도. 당황했어. 콘테 감독에선 22.75회. 아 23회 정도 했다. 거의 3회에서 3회에서 4회 정도 늘어났고 평균 달리는 속도 자체도 누누 5.91, 콘테 6.86. 전반적으로 많이 뛰고 빨라지고 속도가? 예, 평균 속도가요. 속도가 5km밖에 안 된다고요? 예, 평균 속도. 평균 속도 걷는 그렇죠. 것까지 포함된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톱 스피드 말고. 예, 톱 스피드 말고요. 톱 스피드도 누누 감독 시절에 31.93, 그다음에 콘테 감독 시절에 32.55. 전반적으로 톱 스피드가 높아진 건 좀 의외네. 그렇죠. 톱 스피드가 그 이날 노리시 시티전에도 31.41km로 팀 내 1위였습니다. 아 19.11.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많이 뛰고 더 빨리 뛰고 그다음에 평균적으로도 속도도 올라갔다. 근데 의미 있는 통계를 또 하나 보자면은 슈팅 수를 비교해 보면은 누누 감독 시절에는 경기당 2.67개를 했거든요. 근데 콘테 감독에서는 1.75로 줄었습니다. 아 줄었는데 그 꼴이구나. 그것까지는 내가 그러면 좀 더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슈팅 콘테 수를- 감독 된 다음에 수비 가담은 확실히 줄었잖아요.
그죠? 수비 가담은 수비하러 뛰어내려간다든가 이런 모습은 뛰어내려가는 건 없는데 그 걸어 대신 내려가네요. 이제 윙백 선수들 걸어 내려가겠죠. 네. 윙백 선수들이 공격 가담 레길론 같은 선수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하프라인까지 내려오는 거는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프라인 이하로 내려가는 케이스는 많이 없는데 하프라인 그 윙백이 올라간 공간을 메워줘야 메우는 되니까. 그러니까 중앙선 부분에서 이게 양옆으로 형성이 좀 되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누누 감독 때 누누나 이제 무리뉴 때는 이제 수비 가담 특히 무리뉴 때 수비 가담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뛰는 거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수비하러 뛰어가는 건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이동 거리가 꽤 많은 거죠. 공과 상관없이 뛰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보면 지금 콘테 감독 때 공격에 전념하고 있는데 이동 거리가 더 늘었다. 이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활발하게 네.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동 거리 늘어난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 플레이 스타일도 조금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게 공 잡는 터치맥 같은 거 보면은 누누 감독 시절에는 측면에서 주로 잡아서 가운데로 몰고 들어오는 아니면 거기서 크로스를 올리든가 이런 동작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역할들을 양쪽 윙백들이 해주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많이 중앙에서 가죠. 공을 많이 잡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손흥민 선수가 크로스 올리는 모습이 이제 많이 거의 못 안 보는 나오고 것 있죠. 그리고 슈팅도 거의 중앙에서 많이 요새 집중되더라고요. 슈팅도 많이 는 것 같고 늘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좋아진 거는 킥이 점점 날카로워지는 것 같다는 느낌. 맞아요. 그리고서 사실 그러니까 코너킥으로 도움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쵸. 코너킥을 전담하면서도. 근데 저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도 최근 2경기를 봐도 코너킥이 바로 그 도움이 안 되더라도 수비 맞고 튕기거나 아니면 네. 뭐 흐르면서 득점 기회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제 뭐 완전 전천후 그 공격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점점 보여주고 있지 않나. 최근 2경기에서 2골 넣은 것도 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넣은 거잖아요. 네.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거는 아까 이제 토트넘이라는 팀 자체가 더 많이 뛰고 빨라졌다고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 체력이 받쳐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박싱데이가 있으면서 경기 일정도 더 빡빡해지고 그렇죠. 체력이 그리고 되게 중요하죠. 리그 말로 갈수록 원래 콘테 감독이 리그를 준비하면서 그런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체력을 이끌어 올리게 하는 사람인데 지금 중반에 왔기 때문에 과연 선수들이 이 상황에서 과부하를 맞이하지 않고 쭉 갈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거에 약간 연장선이기도 한데 이렇게 수비에 가담하느라고 뛰어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계속 이런 과정은 굉장히 지치거든요. 힘들어요. 네. 그게 이제 체력 소모가 맞아. 더 심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계속 공격 지역 쪽에서 많은 움직임을 갖는 것과는 좀 체력 소모가 다를 것 같아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더 많이 움직이지만 체력 소모는 오히려 덜하지 않을까. 딱 라는 필요할 때 그렇죠. 쓰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강약 조절. 네, 강약 조절. 야. 치고 빠지기. 주부 앞에 잘 들어야 됩니다. 네. 강약 조절. 강약 조절, 부상 조심. 부상 조절. 필라테스. 필라테스는 오히려 지금 할 시간이 없어서. 필라테스 배웠잖아요. 네, 주부 못 앞에. 다니고 지금 다 우리 모두. 근데 왜냐면 이건 완전 사담인데 은경 언니가 필라테스 진짜 잘하시거든요. 근데 언니가 해보더니 축구랑 필라테스는 다 아무 소용이 없다고. 다들 운동이 지금. 프로 수준의 선수가 돼야 필라테스의 필라테스가 효과를 볼 수 효과가 있는. 있는 건데 우리는 뭐. 근데 확실히 부상 방지에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래요. 아무래도 그럼요. 유연성이 부상 방지 얼마나 어. 되게 큰 중요한. 나이 들면서 다치는 이유가 다 유연성 떨어져서 다치는 거. 알겠습니다. 골대녀로 또 넘어갔네요. 네. 황희조 선수 얘기 안 하고. 황희조 선수. 황희조 선수는 골과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네. 골은 뭐 아주 기가 막혔죠. 뒤로 넘겨가는 골은 아주 멋졌고 도움은 살짝 도움 당했고. 살짝. 네.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 어. 애를 써서 해도 애를 써서 안 간발의 되는 차로 안 것도 되는 있- 것도 있고. 그냥 어쩌다가 얻어 걸리는 것도 있고. 역시 인생이란 녹록치 않아가지고. 근데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상승세를 타는 거죠. 그렇죠. 뭐 될 놈 돼.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골감각도 공격적인 그 감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어쨌든 보르도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황희조 선수가 골 넣은 경기는 뭐 크게 역전패를 하긴 했지만 네. 리옹과 대패를 했죠. 무승부의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네. 하면서 일단 황희조 선수는 좀 안정 궤도에 올라오지 않았나. 부상 털고. 그렇죠. 부상 이후에 조금 다시 부진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빠지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황희조 선수는 이제 후반전 가니까 확실히 지치긴 하더라고요. 아직 체력이 최근 네. 3, 4년새에 너무 많이 체력을 또 쏟았기 부상이 때문에 있고 해서 그렇죠. 그런지 아직 음. 풀타임을 뛸 체력은 아니지 않나. 네. 후반에 몇 번 역습 기회가 있었는데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 음. 스피드를 잘 그런 풀타임 모습이 쉽지 않아.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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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 이제 K리그 없으면 무슨 얘기예요? 그러게요. 손흥민까지 없으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까지 없으면 어떡하죠? 아 고민스럽네요. 메시 얘기해야죠. 황희조 선수, 김민재 선수 뭐 이런 네. 선수들이 있긴 한데 뭐 황희찬 선수도 있고요. 네. 우리에게 골대녀가 있잖아요. 아 골대랑 근데 골- 제가 방송이 안 나올 가장 거라서. 중요한 컨텐츠가 골대녀 스탯 안 나오나요? 골대녀 스탯. 통계 한번. 무슨 나오나? 저도 자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